거꾸로 말하면 시장이 지금 좋다라는 겁니다. 9월 이후의 시장의 거래가 정부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 거래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래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정책의 완화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속도를 높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반기는요.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아직까지 거래량이 정상 거래로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경기도권은 지금 서울이 오히려 지금은 6월 달은 올라가는 속도는 조금 빨랐습니다. 그 5월 달까지는 경기도가 더 빨랐고요. 인천이나 이런 데가.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추이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추이적으로는 올라왔고 7, 8월은 조금 잠잠할 거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신문에서는 봐라 이제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 분명히 한 두 달 정도 7, 8월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9월부터는 조금 달라질 겁니다. 왜 또 그런 유출을 하냐면은 정책이 그거를 미리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완화 정책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한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거래량이 늘면서 정책에 대한 포지션에 저는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하반기 7월 세법 개정안이 마지막 주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부동산 세제 완화의 정책들은 증여세를 신혼부부한테 하는 좀 간헐적이고 조금 부분적인 거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공제되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시장의 거래량의 추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의 합의점을 아직까지 이루어내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취득세 완화는요. 투자 여건들을 좀 개선을 시키기 때문에 총선의 표심층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부분이랑 시장적인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얽혀 있는데요. 지금 거래량의 추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완화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을 우선은 못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올리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총선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뭐 좀 부수적인 부분들은 2023년도, 2022년도 말이나 2023년도 초기에는 이제 민주당하고 합의점을 이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근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총선까지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적극적인 완화의 명목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늘리는 정책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현 야당과의 합의점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투자 수입 유입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총선을 염두에 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9월부터 이제 내년 4월 정도까지의 그때 시장에 따라서 사실은 정부가 어떤 완화책을 적극적으로 할지 소극적으로 할지가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 내피셜입니다. 내피셜인데 9월에서 총선까지 9월은 적극적으로 이제는 거래량들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보편적으로는 총선까지의 거래량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9월 이후의 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거나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부동산의 완화 정책은 소극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이후의 시장의 거래가 둔화가 된다면은 시장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 완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취득세라든지, 취득세는 민주당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분양 시장에 대한 부분, 특히 단기 양도세율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1월 달에 말해놓은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크겠죠. 취득세는 조금 중간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완화를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지방 시장의 거래가 둔화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올라온 데도 있지만은 광주라든지 청주 쪽이라든지 강원도의 일부 지역들은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 그 외에 지방 시장이 계속적으로 안 좋으면요,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겁니다. 그럼 시장이 좋다는 것들 신호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분명한 건요,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하는 건요, 표심이 사실은 핵심이긴 한데 정치적인 것들을 조금 뒤로 하고
다른 본질을 또 본다고 하면은 분명한 사실은 부동산 거래량을 지속적으로 정부는 유지해야 될 사명감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 거래량이 정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하지만 거래량이 급등을 하거나 거래량이 없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세금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분은 댓글에서 보면은 부동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부동산에서 거치는 세수가요, 우리 국가의 살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지방자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방세 통계 영감 제일 최근 겁니다. 2022년 10월 달께 취득세, 물론 이게 자동차 취득세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데 미미합니다. 세부적인 분류상을 보니까 취득세가 29%예요. 그다음 지방소득세, 여기에는 소득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요, 우리가 부동산 양도세를 할 때 우리 양도세가 지금 6에서 45%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45%가 부과가 된다고 하면 45% 플러스 지방소득세 그 45%의 10% 4.5%가 붙어서 49.5%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국세도 내고 지방세도 냅니다. 그 보시면 지방소득세가 지자체 기준으로 취득세가 29%, 지방소득세가 17%, 그 다음에 재산세도 지방세죠. 지방세가 13%. 지금 이거 합치면 60%입니다. 60%. 그 외가 이제 자동차세, 지방 소비세, 교육세, 뭐 이런 것들 기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안 되면요, 우선 지자체가 정부한테 우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월급이 4인 가족이 한 400만 원, 5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월급이 300만 원밖에 안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겠죠. 어떻게든 대출을 하든지 뭐든 수를 내려고 하겠죠.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지방세는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부동산 거래세라든지 보유세, 재산세는 보유세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양도세랑 관련이 있죠. 그 다음 취득세는 취득할 때 관련이 있죠. 요 부분들이 60%입니다. 뭐 다른 거 이 안에 이제 내부적인 걸 빼면 그래도 50%입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요, 이런 지자체에 대한 부분들 고려를 해가지고 거래가 지속적으로 되기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취득세가 34%, 지방소득세가 23%, 그 다음에 재산세가 8.1%, 그리고 도로 가면 취득세가 더 높아지죠. 그리고 구로 가면은 재산세가 72%, 그다음 도 같은 경우 취득세가 51%. 지금 거래가 돼야 됩니다. 거래가 돼야 됩니다. 거래가 안 되면은 정부에서 되게 힘들어지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도 낙폭이 크면요, 재산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완급 조절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는 부동산이 아예 침체되는 거는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거래가 조금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화 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부동산 완화 정책을 하반기에는 펼치지 않아도 될 만큼은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7월에 세제 개편안에서 부동산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개편안들을 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장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국세도 되게 이제 좀 중요한 게 종부세로 교부세를 주거든요. 지자체에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 종부세도 조금 덜 거친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이 국세도 이제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많이 덜 거쳤잖아요. 이것도 집값이 급하게가 아니라 꾸준하게 올라가야지 뭐 이제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도 그걸로 교부세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 교부세 때문에 이번 종부세를 지금 당장 없애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개편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초기에 시작할 때 재산세랑 그다음에 종부세를 합쳐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요것도 이제 2024년도 되면은 연구 영역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될지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종부세로 교부세로 배분을 좀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지방세로 어떻게 유입할지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 더 이루어진 다음에 뭔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지는 뭐냐면요, 이 국세도 국세지만요, 소득세 안에 양도소득세가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거래가 일어나야지 정부의 국세들이 조금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세금들이 안 늘어나면
지자체도 문제가 생기고 국가에서 국채를 많이 발행해가지고 사실상 이 국채가 또 많아지면은 이것도 우리 개인의 부채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뭐 예전 정부 탓을 하면 안 되겠지만 돈 풀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돈 풀기를 많이 하면요,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복지를 원하잖아요. 그 복지 때문에 돈 좀 풀어달라는데 돈은 풀면 풀수록요,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빨리 일어나서 소득보다 인플레이션이 물가로 먼저 반영이 되고, 그 반영된 거에 대해서 이제는 소득에 대해서 불만이 생겨서 다시 소득을 또 올리게 되고, 이게 반복이 계속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요, 돈을 많이 푸는 정책보다는요, 성장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세율을 조금 줄여서 성장 동력들을 조금 늘리는 게 훨씬 더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덜 자극하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정부에서 이제 지속적인 거래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지방세 감소, 교부세 축소가 원인, 경기도의 지방 이제 재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도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해서 46%가 감소를 하니까 도가 시로 보내는 조정 교부금 또한 축소가 불가피하고, 그리고 요것도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취득세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어려워지죠, 살림이. 그리고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6월 달이죠. 교부세도 지방세도 줄어서 지방 재정이 비상이 났다고 합니다. 이것도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취득세가 급감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것도 취득세가 줄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정부는. 하지만 과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하반기에 투자 수요까지 올 수 있는 완화책인 취득세라든지 아니면은 단기 세율에 대한 조정들까지 단기 양도세율까지 조정을 하는 것까지 했다고 하면은 거래량이 지금보다 속도가 더 빨리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급격하게 이러면서 총선에 문제가 생깁니다, 표심층에.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제 내피셜은 뭐냐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 지금 추세적으로 1.3 대책이랑 대출 완화가 어느 정도 시장의 거래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은 완화책을 급하게는 내지 않겠다. 거꾸로 말하면 시장이 지금 좋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거래량들은 많이 없지만은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는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취득세가 줄어드는 걸로 돌아와서 정부는 거래량을 급하게 올리거나 급하게 내리는 것들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냥 완만하게 올라가는 걸 원하고, 그 올라가는 부분들이 올 상반기에 너무 취득하는 부분이나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조금 좋아질 겁니다,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은. 정부는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추이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메꿀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염두를 해두고 완화책들을 지금은 급하게 내지 않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